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이 된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당첨 확률이 너무 낮아서요. 몇 번이고 글을 쓰다가 지우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짜증나는 일들을 모두 잊고 현재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원 출신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고아원의 죄를 맡기셨어요. 몇 년 후 어머니 또한 돌아가셨죠.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신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며 공부를 소홀히 했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들은 전혀 제 인생에 긍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순간이 확고히 다가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은 곳부터 혼자서도 살아낼 자신이 없다는 창문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렇게 버텨내야 한다고 해요. 최근에 우열고 너무도 과하면서 남에게 맞벌이를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옆에 하셔서 그 일을 할 때도 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며 가족 같은 분들이 잘해주셔서 정말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생기면서 사회생활을 즐기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할 것입니다. 만났고 제게 집착이 너무 심해서 광적으로 날 따라 다니려고 하는 남자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제 미모가 너무 좋아서 남자들이 괴롭히는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지만 그런 농담조차 듣기 싫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싫었어요. 야야, 너무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관심 좀 받고 싶은데 왜 항상 너에게만 관심 갖는지 알 거야? 너는 내 입장을 알 수 없어. 계속해서 네한테만 관심 갖고 난 그냥 아무 관심 없는 느낌. 그게 어떻게 알 거야? 아무튼 얘기는 이만하자. 진짜 그 놈 생각만 하면 끔찍해. 요즘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 헤어진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 일하고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혼내고 괴롭혔어. 얼굴이 이쁘게 생긴 놈인데 왜 이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이야, 나이가 좀 들어서 독립해야 할 것 같아. 우선 그 사람을 일단 제외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배우면서 살고 싶어요.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그게 뭔 소리야? 우리는 겨우 그런 관계였을 뿐이야.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는 아니었어. 야, 내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 점점 실증을 느끼고 있어서 나가고 싶었어요. 또한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스토킹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사실 미용사가 되고 싶은 꿈도 있고 연기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집에서 계속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작은 원룸을 얻고 월세를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자란 것은 차차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서운해했지만 저는 결심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급하게 곰팡이가 묻은 지하 단칸방을 구해서 매달 월세를 내면서 나레이터 모델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아픈 상태여서 일을 못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 실장님의 친절함과 배려에 감사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저희 집이 아닌 더 나은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는데도 실장님의 보살핌에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됩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애인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보다 8살 연상이셨지만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저는 모델을 중개해주는 업체에서 근무하며 모델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맡았었어요. 그 실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 업체가 인기를 끌었어요.
처음에는 실장님의 마음이 이 정도인 줄 몰랐죠. 그저 잘해주시기에 제가 딱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전부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저에게 감정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께서는 500만 원을 내어 몰래 밀폐된 지하방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이후에는 제가 살던 지하방에서 정돈된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 자주 집에 오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손수 냉장고 안에 식재료를 넣어주시거나 집안 곳곳에서 손해야 할 곳이 있으면 친히 손을 대주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울려서 그랬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을 해주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하면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분께서는 부담 가지지 말라며 편안하게 이야기하라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해줄 테니까 진작 말해주었어야 했어요. 발견했던 공구를 수리해주고 화장실에서 나사를 뺄 때도 다칠까봐 조심해 주셨어요. 가정일을 손님 대처하는 모습으로 그 집의 주인 같이 느껴졌고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제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몇 가지 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섬세히 챙겨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 어린아이처럼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혼자였기에 그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죠. 이 남자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고 알바를 하던 친구들이 질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 남자만 중요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었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미야, 수미야.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 안 했니? 영화 배우도 되고 미용사도 되고 싶다는 게 너의 꿈인데 현실은 언제나 현실일 뿐이지. 왜 속수무책일까?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이라도 꿈을 향해 나아가면 돼, 할 수 있어.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꿈에 관심 가는 사람도 없어. 아니야, 이젠 달라. 내가 할 테니까. 오빠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난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함께 하자. 응, 할 수 있어. 나는 남자친구 덕분에 배우를 꿈꾸는 연습도 하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야. 그러나 사실 남자친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고 가난한 가족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가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줄 몰랐어. 그래도 거기에 있었어. 시골에서 고닥 벌어진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때때로 돈을 쥐어줬었어. 그것도 그냥 아버지를 방문한다고만 해서. 나는 정말 몰랐어. 언제나 돈 문제에 마음을 썼고 대출까지 받았어. 주변에 돕는 손길을 받아 살아가던 라구였다. 그러던 중 나를 위해까지 돈을 쓴다는 것에 안도가 아닌 답답함이 들기 시작했다. 고마움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인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려고 하니 과도해져서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이 늘어나고 부담까지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오빠, 왜 말 안 해줬어? 지금 대출 받아서 갚고 있는 거 알았지? 여태까지 연기학원 다 봐준 거 그 돈으로 빌려준 거잖아. 응,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빠가 무슨 돈 있어? 오빠 아버지가 모든 돈 가져가고 그래? 그러니 나도 알아.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 어떻게 날 구분하지? 왜 이러지? 오빠가 천사야. 난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는 볼 일만 주는 거야? 난 이렇게 오빠한테 짐이 되는 거 싫어. 오빠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해줘. 우리 상황에 맞게 비싼 학원비, 예쁜 옷, 가방, 그런 건 필요 없어. 몇 번이나 남자친구와 다투게 됐고 점점 그의 친절한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너무 사랑하고 그런 모습에 화가 나고 매우 복잡한 마음이었다. 감정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서 저요. 그 시기에 제게 주에 깊게 관심을 보여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연기 학원에 다니면서 몇 차례 마주쳤던 고급스러운 중년의 신사였는데 그분이 나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혹시 그분이 이곳 산업계 관련자일 수도 있으니 나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분이 지날 때마다 예쁘게 웃으며 공손한 인사도 건넸고 그냥 이번엔 내 매력을 뽐내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죠. 어느 날 그분의 비서로 알려진 분이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서 따라오세요.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야 해요.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의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에는 그 중년의 신사분이 고급 외제차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게 다가와 인사를 예의 바르게 하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걸 받아라. 내가 산 주얼리인데 너 생각나서 사였어. 그분은 저에게 큰 명품 쇼핑백을 건네주셨어요.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이건 비싼 거잖아. 맞아요. 너를 위해 사였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냐? 그건 살을 써야 할까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 물건의 소유주는 숨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받아주셔요. 어, 그래도 이것은 왜 한 권의 책을 열심히 하는 늙은 아저씨가 산 것 같아서 사준 거라고 생각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그 가방을 받은 후 비서가 운전하는 외제차를 타고 그분은 떠나셨어요. 저는 조금 황당했지만 그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주신 가방을 받아버렸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제 남자친구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자동차,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선물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분이 주신 명품 가방을 받고 남자친구가 걱정할까봐 학원에 몰래 숨겨두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쇼핑백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일이 제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선물을 받고 숨기고 집에 들어간 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 부자 같은 남자에 대한 동경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쉽다고 생각해요. 나는 종종 부자 같은 남자가 날 위해 가져다 주는 선물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잘 받았다. 물론 마음속에는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화려한 선물에 눈이 멀어져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너무나 챙겨주려는 남자친구의 모습 때문에 종종 화를 내기도 했다. 오빠, 왜 남자친구가 아닌 아빠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냐고? 왜 그래? 그런데 오빠는 계속 도박을 하며 살겠다며 돈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빠, 나랑 동거 그만하고 싶어. 넌 날 아빠처럼 행동하려 하고 있어. 나 구속하는 것은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왜 그럴 난 너밖에 없어. 너뿐이라고. 어려운 일이 있어? 응,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으니까. 또 걱정하지 마. 하지 말라고. 제발. 몇 차례의 다툼 끝에 남자친구는 동거를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나는 그런 그의 말에 깊이 심상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연기 학원 원장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던 중년 신사분이 억만장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돈이 많은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많은 분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그분이 억만장자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 그분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비밀스런 회원 전용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하며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일들에 당황스러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을 보게 된 남자친구의 반응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었죠. 차에서 내려서 고급 쇼핑백을 한 번에 들고 내리는 것을 봤을 때 오빠는 무슨 스토커야? 오늘 일 늦게 끝나서 늦게 온다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물어보는 말에 오래된 반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분이라고 말했어. 정말이야. 그게 달아서 9번째. 그냥 아는 분이 너한테 그런 걸 왜 주겠어? 나 사실 저번부터 몇 번 집 앞에서 봤어. 네 핸드폰도 받고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 아니, 오빠 진짜 스토커구나. 남의 핸드폰을 왜 보는 거야? 남을 엿보는 게 취미야? 수미야, 너 저런 나이 많은 아저씨가 너한테 왜 이런 걸 주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라니까. 적당히 가지고 놀다 버리려고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이 왜 너한테 이렇게 쓰는 거야? 아무 말 하지 마. 갖고 놀다 버린다니. 내가 무슨 장난감이야? 세상에 오빠만 착한 사람이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착각은 그만해. 너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말리는 남친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점점 그 억만장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0살이 넘게 많았지만 몇 번을 만나면서도 제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았고 좋은 대접만 해준 것을 보면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버릴 생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비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아직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마음에 품었던 여자만이 쓰셨다고 해서요. 그런 걸 들으면 로맨티스트에게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정남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모든 조건들이 저를 계속해서 끌어당겼어요. 남자친구와 대규모의 싸움 이후에 저는 홧김에 그 억만장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에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을 주는 것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어요. 700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며 살던 제와 남자친구의 작은 공간보다 2배 이상 넓고 세련된 곳이었어요. 혼자 지내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도 돼요? 어머,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곳에서? 아니,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청소나 빨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하러 오시니까 손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억만장자 아저씨가 내어준 오피스텔에서 당분간 지내는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구질구질하게 도박에 빠진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는 그 남자보다는 이렇게 멋지고 돈이 많은 남자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편하고 좋은 곳에 발을 들이고 나니 이려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싶지 않았어요. 미용사나 연기자가 되고 싶은 꿈도 의미가 없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꾸미고 나는 것도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일 뿐이니까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이자 그분이 심지어 직접 장을 보러 오셔서 간단한 요리까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아저씨와 비서도 종종 찾아와 음식을 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2주간 지내면서 억만장자 아저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많아졌고 어느 날 높은 와인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한 여자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녀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언제요? 약 24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매우 아름다우며 순수한 여자였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연인이었어요. 그 후엔 그녀의 마음을 얻을 기회도 없어져 버렸고요. 하지만 나는 내가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반드시 가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그녀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다른 분이 했지만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서 수미의 사랑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 과정 중엔 연애나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그저 그랬죠. 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거렸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역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네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 사람을 매우 감사하고 좋아해요. 제게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숨을 어디서 만날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 사람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나를 완벽한 부잣집 아가씨로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연애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진짜 연애를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요. 부자라서 그래 그렇지는 않았어. 얼굴은 그리 늙어 보이지 않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고급 호텔 스파와 피부 관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내 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 시기에는 엄마의 납골당조차도 가보지 않았었어. 그저 그 부잣집에서 즐기고 있었어. 엄마는 언제나 아빠의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 어린 날에 고아원에 보내주신 그 날도 똑같았어. 엄마가 나중에 꼭 돌아와 줄 거야 라고 엄마가 말했었고, 그 뒤에는 아빠를 죽인 사람을 찾아 벌 받을 것이라고 기도했어. 난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어. 그러나 엄마가 돌아올 때가 더딘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거야? 하는 내 말에 엄마는 나는 돌아와. 아빠를 죽인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해라고 대답했어. 엄마가 아프다며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엄마를 잃기 싫었다. 스미야, 우리 스미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런 그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셨고, 그날 이후에는 엄마 모습을 이 땅에서 뵙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매우 아프셨나 봐요. 티를 내려고 하진 않으셨지만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엄마의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왜 어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원망하기도 했어요. 나에게 얼굴도 모르는 아빠라는 사람의 말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는 정말로 어리고 어리석었지요. 엄마에 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기억을 잊은 채 나는 부잣집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얼마 후 엄마가 장자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를 실장님이라고 불러주며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를 떠나 돈 많은 늙은이와 함께 간다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저와 헤어진 실장님이 정말 힘들어했고 아프게 썼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욕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도 속물이라고 욕을 들었어요. 거기서 경비원과 직원들이 말려주셨는데 왜 그런 욕을 듣게 된 건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큰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이기적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집, 차, 예물, 신혼여행까지 모든 것이 정말 화려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꿈이 아니길 기도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어서 김밥이 땡겼어요. 긴장이 풀리자 남편이 된 부자는 비서에게 분식을 사오라고 했어요. 맛있는 떡볶이와 김밥이 왔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됐어요. 남편도 함께 먹다가 배가 아프다며 체를 했대요. 나는 정말로 깜짝 놀라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운이 좋게도 옆에 있던 비서님이 전화를 통해 병원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어요. 의사가 다행히 상처는 없고 그냥 혼란스러웠는 것 같아라고 말하자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되었죠. 비서님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의 시중도 돌아다니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나는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신혼 여행용품을 준비한 뒤 다시 병원으로 왔어요. 남편은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모습이었어서 마음이 좀 아프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제가 따로 준비한 것은 없었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불을 덮어주려 하였는데 어떤 물체가 튀어나왔어요. 아마도 비서님이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이불을 들춰보니 작은 액자가 있었어요. 사진 속 여성은 매우 익숙해 보였고 나랑 닮았어요. 몇 초 후 그 여성이 우리 엄마임을 알게 됐어요. 아름다운 얼굴에 고운 코와 진한 눈썹,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내 현재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왜 내 남편이 우리 어머니의 사진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순간 떠올랐던 것은 남편과 어머니가 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좋아했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다면 어떡할까? 이 무서운 직감에 전신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어머니를 가지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나를 가지려고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깨어나며 이 사진은 뭐야? 이 사람은 누구야? 언니, 그거 수미가 어떻게? 그냥 어렸을 적 내 모습이야. 마음을 푹 풀었던 사람이 이분이시죠. 맞죠? 제게 왜 접근하신 건가요? 제 엄마를 잃고 혼자 남아버린 개한이라서 저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나 봐요. 이런 상황이 결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당신은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사실 그게 아니라고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곤 몰랐어요. 진짜,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경찰을 불러요. 뭐, 경찰을 처음부터 불러? 아니, 지금 뭐라고 했나요? 인연이 정말로 보자? 보자니까요. 순간적으로 남편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존심을 건드리자 화를 억누를 수 없었고, 마치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경실 입구에 누구인지 모르게 접근한 남편의 비서가 있었고, 마치 제 방향을 빼앗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병원은 2층이었지만 다행히도 아래 쓰레기장이 있었고,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져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고 병원 앞에 세워져 있는 택시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차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너무 무서워서 올라탔다고 했어요. 이런 맥락이라면 나차에서 중단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실래요? 예전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걱정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도 말이죠. 괜찮아. 다 괜찮아요. 이젠 다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스미,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 갈 곳이 없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스미만 생각났어. 그래, 잘했어.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진정 좀 해야 될 것 같아. 전 남자친구는 매우 허름하고 낡은 곳에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그 옛날 제가 처음 자취방에 갔던 것처럼 말이죠. 진정되지 않고 덜덜 떨리는 몸을 보고 이불을 덮어주었고 따뜻한 유자차도 한 잔 대접받았습니다. 예전과 지금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왔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곳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겠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당황해서 왔지만 정신을 차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 나 갈게. 나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가즈즈바에서 결혼식을 한 바니가 울면서 뛰어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천천히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불편하다면 이 집을 나가서 생활해도 돼요? 그 말을 왜 그렇게 하지? 당신은 바보야? 나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고 결혼까지 해준 것인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그런 발언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랑 결혼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엄마의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셔서 절대로 그분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자리는 저의 것이 되었어요.
이게 정말 무섭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아버지는 엄마가 좋아했던 분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난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이 그분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전 방금 그 사람의 눈빛을 보았는데 진짜 무서워요. 그 사람이 맞다면 저는 방금 그 억만장자 재벌이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고 다가갔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절대로 따라가지 마. 절대로. 오빠,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래, 숨이 나 따라와. 내 곁에 있어. 오빠,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따뜻하게 받아준 전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어. 돈에 눈이 멀어서 억만장자에게 눈 돌아가는 과거가 부끄러웠고 참 죄송해하고 싶었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까지도 행복하고 소소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야. 미안하고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곳이 없어서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게 됐고 억만장자 재벌 남편은 나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더구나. 순고알, 그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안 될까? 그때는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지금 어디야? 내가 김비서를 보낼게. 보내지 말라니까? 왜 보나요? 저, 당신이랑 안 살 거예요. 돈 다 필요 없고, 명품 옷들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못 가진 한을 저한테라도 막아보시려고요. 정말 사랑했나요? 아니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소유욕 때문인가요? 나를 대상으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예 정말,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애초에 다른 연극 학원에 왔어요. 그런 모든 것을 겪고 온 제 이야기입니다. 한날, 심지어 1분이라도 살 수 없다고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니 그냥 끝낼 수밖에요. 다시 그 구질구질한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한 번 생활을 맛본 여자로서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송충이는 풀 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김밥 같은 걸 먹지 못해서 급체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남자 같지 않이 그 구질구질한 삶을 다시 살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릴 거예요. 다시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그 억만장자와의 만남을 끝냈고 번호도 바꿨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미용사가 되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도와줘서 바뀌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더 열심히 살아서 대출도 거의 갚았고 안정적이에요. 아버지도 도박을 끊고 건강해졌어요. 모든 것이 지금 행복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 목표예요. 아무 일 없이 계속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래요.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요.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음악.